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한국당이 오늘은 광주를 방문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5.18 유족들의 거센 항의로 피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지도부 오늘 광주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영상 보신 것처럼 피신하고 맞습니다. 물세례까지 받고 일단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죠. 일단 5.18 망언자에 대한 한국당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후폭풍이 이제 단면으로 드러났다 저는 보고요. 아시다시피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게 징계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렵게 새 정부 들여서 다시 꾸려졌는데 지금 한국당이 그 조사위원을 재추천을 하지 않아서 지금 헬기에서의 고공사격이라든가 또 그 과거에 밝혀지지 않았던 5.18 당시 광주 여성들에 대한 아주 잔혹한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 요구가 광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요구로 좀 올라와 있는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진상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짓지 않고 오늘 광주행을 강행을 했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이러한 이유로 악화 상태라는 것을 알고 갔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행보였다 이렇게 보고요. 만일 광주 민심이 이렇게 악화돼 있다는 걸 모르고 갔다. 이거는 정치적인 감이 없는 거여서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오늘 한국당이 광주를 가기 전에 최소한 광주 민심에 부합하는 조치를 선행을 하고 광주에 내려가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당의 정치를 하면서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들이 반문재인 정치로 다 덮어지진 않는다. 이건 좀 명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문제를 광주와 호남의 전체의 민심으로 해석하는 건 그 여당의 아전인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저렇게 황교안 대표에게 하신 분들이 보니까 이 진보라는 무슨 타이틀을 단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단체에서 망신 주기를 하려는 의도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물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이 5.18과 관련해서 이 광주 시민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해서 저도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수차 이야기를 했었고 한국당이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 다가가는 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국당이 오늘 저기 내려가서 하려고 했던 거는 지난번 국회에서 민주당과 작은 야3당이 다른 법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법안인 이 내년 선거에 경기 규칙을 정하는 이런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을 일방 처리한 전례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선거법 고치는 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누차 강조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한국당이 다른 법안을 민주당이 태웠을 때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저렇게 태우고 그다음에 정략적이라고 비칠 수 있는 공수처법 설치하는 거,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소위 선거법과 나름 바꿔먹는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이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아마 황교안 대표가 5.18 때 또 광주에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제 가서 5.18과 관련한 어떤 입장을 내겠죠. 그건 그것대로 또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시민단체 일부가 저렇게 하는 모습, 그거를 전체의 어떤 민심이라고 해석하는 건 과도하고, 저는 사실은 저런 모습은 저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민단체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정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 정당이 왔는데 또 대표자들이 왔는데 망신 주기를 저렇게 한다. 저렇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 지금 지역주의가 아직도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이 지역주의를 더 자극할 수도 있고
소위 지금 이 진영 대결이 벌어지는 이 정치 갈등을 더욱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지방 투어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민주당이 뭐 이해찬 대표가 대구를 간다. 그럼 대구에 계신 또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또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가운 현상은 아니고 저거를 언론이 또 뭐 지나치게 확대 보도하는 것도 예. 저는 뭐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당 지도부였다면 좀 아쉬운 건 그런 겁니다. 예. 뭐 야당으로서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정치적 장외 집회, 뭐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광주에서도 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계시니까요. 다만 5.18 망언자에 대한 조치, 진상위원회 재추천이 미적거리는 것에 대한 광주 민심이 악화됐다는 걸 공당임은 알았어야 한다는 거고요. 예. 반문재인 정부 집회를 하기 이전에 오늘 데모를 하시는 저 시민들, 항의 집회하시는 시민들을 먼저, 시민 대표자들을 먼저 만나서 한국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통을 먼저 하고 저런 반민주당 집회를 했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아마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먼저 선행됐어야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바로 반여당, 반정부 집회에 강행을 해서 시민단체의 어떤 저런 강력한 항의의 모습을 바로 연출케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당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판단으로 조금 오판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집회 계획을 한다 이미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소통합니까? 소위 반대 단체들이 망신 주기 위해서 모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소통을 합니까? 소통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의 표출된 현상은 소위 말해서 한교안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온다니까 소위 말해서 뭐 좌파 진영에 계신 그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망신 주기 위해서 하신 거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이제 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역시 하나의 숙제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 호남에 다가가는 문제, 또 5.18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한국당이 나름대로 좀 더 숙고하고 해서 5.18을 앞두고 입장을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광주에서의 이 분위기, 과연 한국당 지도부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뭐 충분히 예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한교안 대표가 또 처음 찾아가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 시민단체들, 소위 한국당을 반대하는 뭐 진보 또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아마 저렇게 망신 주기를 할 거라고 예상은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광주에 계신 시민들 또 호남 주민들에게 한국당의 입장을 호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오히려 저렇게 뭐 소위 말해서 행사를 사실상 방해한 거고 또 당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를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교안 대표의 어떤 존재감은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더 키워준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언론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오늘 크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워딩 그대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적폐청산 수사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였는데 뭐 방점 통제해서도 안 된다에 지금 찍혀서 기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대통령으로서 그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저는 봅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그 브리핑을 제가 이제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이제 일각에서 이제 적폐 수사에 대한 중단 요구, 그리고 대통령이 결단해서 그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이제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조기 석방도 한국당 대변인이 법원과 검찰에 호소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까지 공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검찰 보고 수사를 중단하라거나 법원에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조기에 종료해달라거나 이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입장, 그러니까 살아있는 수사, 살아있는 재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미 그 정치 권력의 손을 떠나서 사법기관의 엄정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는 뭐 마치 대통령께서 뭐 정치권과의 협치조차도 뭐 포기했다는 식의 일부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아마 청와대 관계자가 추가 설명을 좀 한 것 같은데 대통령 워딩을 원한 대로 그대로 읽어보면 결국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자 그리고 현재 그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또 본인들의 과오를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제는 좀 포용하고 화합적으로 가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직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죄를 지은 분들에게 정치적으로 벌써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그분들의 죄를 사해주자라는 타협의 손짓을 내기에는 시기가 좀 이르다. 이런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마치 한국당과의 협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좀 단편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좀 추가 설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추가 설명 들어보면 아니 타협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청산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잘 쌓아서 협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설명도 참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사회에 지금 국민들의 바람과는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아니 청와대가 뭐 일을 하나밖에 못 합니까? 무슨 순서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폐청산과 관련된 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과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인 대로 놔둘 수 있고 대통령이 국민 통합 노력을 하고 야당과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어젠다들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입법을 하고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언론들 모셔놓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언론들이 나오기 전에 모두 발언해서 이미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뭐 적폐청산 뭐 이제 적당히 하고 통합하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취지를 본인이 남이 묻기 전에 먼저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여기에 주력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에 검찰을 소위 말해서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대통령이 그동안 하신 거 보면은 아니 검찰한테 얼마나 많은 사실상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까?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기무사 문건, 사드 배치, 그다음에 심지어는 전 서울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경력금 준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죠. 육군 대장의 공감병 소위 갑질 그거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죠. 최근에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씨 사건 뭐 이런 걸 대통령이 공소시효 지났어도 다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부 각 부처에 소위 적폐청산 TF 만들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과거를 뒤져서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저 말씀은 정말 본인이 자기가 하신 이 말씀하고 행동하고 언행하고 너무 다르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잘못은 우리가 밝혀내서 광정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들이 정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돼서 소위 정치 보복성으로 흐르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평가 그리고 지금의 평가 2년 다 돼가는 지금의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실망이 쌓여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제는 좀 성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설가 생택지베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더 소위 말해서 성찰을 하고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문제를 고쳐나가면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 성숙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지점에 와 계시다.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했던 이야기도 이런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전국을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두루뭉술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많은 뜻을 담고 있는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참석하신 원로들이 뭐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뭐 요청하시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큰 틀에서의 이제 당부, 이제 고언이 있었는데 뭐 윤호준 전 장관의 말씀도 뭐 대통령께서 경청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집권 세력이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전국을 직접 풀어야 한다. 뭐 대통령 중심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또 정치를 하시는 자리이고 그래서 뭐 당분간 뭐 한국당의 뭐 극한 장애 투쟁은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예. 한국당도 오랜 기간 정치가 스톱되고 의회가 공회전되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은 민주당과 함께 공히 느낄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해법을 내는 건 결국 대화와 협상인데 그때 대통령께서 뭐 황교안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또는 뭐 당대표를 포함한 야당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해법은 이제 원로들이 충고해 주신 대로 그런 대화와 협상 그렇게 이제 푸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워낙 여야가 이제 극한 냉각기를 거치고 있어서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영상을 일단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완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무일 총장 발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민주주의에 위배가 된다. 지금 경경세 조정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이 견제와 균형. 예.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 그런데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걸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인데 지금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새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예. 아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더 이야기를 했죠.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있고 예. 사실은 이제 수사 종결권도 대부분 갖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정보경찰이 있습니다. 정보경찰이 한 1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보는 지금 사실상 뭐 못하고 있기 예. 때문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쪽은 다 경찰이에요. 예. 근데 이 경찰이 그 큰 10만 명의 정보 경찰을 가지고 각종 정보를 소위 말해서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경찰이 자의적으로 활용할 때 경찰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게 문무일 검찰총장의 문제 의식이고 예. 지금 민주당의 의원 두 분, 물론 뭐 공교롭게 결국은 검찰 출신이지만 예. 의원 두 분도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분은 공수처도 반대한다는 예.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조국 수석이 없으면 사법개혁이 안 된다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인사 실패가 있었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하지 않는 까닭도 그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이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가 돼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의 이런 많은 이견을 이걸 용광로에 넣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서 이게 소위 법안을 내놓을 때는 예. 이거 좀 진선진미한 거다.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도대체 뭐 하셨는지 그 문제 제기도 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요. 네네. 검찰이 가진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그동안 참 많은 문제가 있었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문무일 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그러면 그럼 이대로 들고 갈 것이냐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 검찰의 수장들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권의 분권 이야기만 나오면 사퇴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있죠. 2011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는 지금과 같은 입법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그것도 경찰의 수사도 아닌 경찰의 내사 단계의 그 집행을 검사가 지휘할 수 없다라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려고 하자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를 검사장들도 대거 그때, 사퇴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권이 비대하다라는 국민적인 지적 그리고 검찰이 검찰만 감싼다고 하는 각종 은폐 의혹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검찰에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셨죠. 그리고 검찰도 뼈를 깎는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사실 검찰 스스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권이 바뀌고 지난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으로 검찰권의 행사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렇게 개혁 입법으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지난 2년 동안 사실 그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경찰총장,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검찰과 함께 이제 수기를 해왔던 과정이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 권력기구의 전반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때 검찰이 내부적으로는 일부 동의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는 찬동하는 모양새로 일단 그게 발표가 되고 국회로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니까 이제 검찰 수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의 내부 동요를 다독거리는 측면의 메시지 성격도 있는 건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물론 뭐 검찰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푸는 방식이 중요한데 검찰총장이 반민주성이다라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으로 내서 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패스트트랙은 최종안이 아니라 개문 발차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당, 민주당, 기타 야당 그리고 법무부와 행안부를 통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포괄하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의 법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오늘 법무부 장관이 성명을 낸 것처럼 일단 문 총장도 최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합리적인 의견 개지 코너에서 제기를 하여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양새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은 아니, 검찰은 그러면 이대로 가자는 거냐라고 질문에 반대로 경찰 역시 지금 뭐 버닝썬 사태에서 보다시피 너무 많은 유착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럼 더 비대해질 거냐 이 부분도 또 국민들이 좀 지금 의아해할 것 같아요. 그 법안대로라면 경찰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뭐 검찰도 불신하지만 경찰도 못지않게 불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경찰과 더 많은 소위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닝썬 사태도 그렇고 그동안 경찰이 이 어떤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부실 수사하거나 아니면 유착을 해서 사실 없애버리거나 있는 범죄 사실을 없는 것처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은 그럼 누가 통제하느냐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 뭐냐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권력이 그냥 비대했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뭐 영장 청구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 문제의식 이상의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 이야기했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라. 근데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 권력이 경찰 권력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모습이 어떻습니까? 적폐청산 뭐 이후로 지금 검찰 하는 모습 봐봐요.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과거에 그렇게 비판했던 과거 정부의 검찰하고 뭐가 다릅니까?
권력의 정치 권력의 도구 아닙니까? 도구.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도 어떤 해법도 내놓지를 않았어요. 네. 지금 검찰에 있는 권한을 조금 떼서 경찰한테 주는 거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정말 검경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인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공수처 설치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보완책으로 뭐 바른미래당이 또 추가로 법안을 냈지만 그거는 뭐 약가라고 보고요. 공수처 설치가 되면 그 공수처는 대통령한테 칼자루 또 하나 쥐어주게 된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사정기관 이미 2개도 정치 권력에 예속돼 있는데 하나 또 생겨서 또 대통령한테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한테 또 쥐어주게 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어떻게 정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중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국민 입장에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수사 종결권을 누가 갖는다.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연관, 우리 삶에 얼마나 변화가 올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국민들은 이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사건을 통해서 예. 10여 년 동안 눈이 지켜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검찰이 우려한 비대한 경찰의 문제는 아직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현재 검찰의 문제는 현재 현존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견제와 균형, 막대한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이제 견제와 균형을 자리 잡게 하자. 이게 일단 저는 국민적인 요구라고 보고요. 이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완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해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경찰 권한의 비대화도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우려가 돼서 예. 경찰 개혁안도 같이 발표를 했죠. 이번에 여야가 충돌이 나면서 그 부분이 안 들어준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기관 개혁은 개문 발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검찰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비대해진다면 예. 저는 반드시 경찰 개혁 법안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다시 또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모든 권력기관들이 실제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력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총관님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